네. 1960년 4월 18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60년 4월 18일은 4.19 혁명 하루 전날입니다.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고려대 학생 약 3,000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를 더 크게 불씨를 키운 것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학생들을 정치 깡패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습격으로 약 200명의 학생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네,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됐던 정치 깡패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정말 잔인하게 제압했죠. 네, 처음 이제 고려대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때가 이승만 정부 그 3.15 부정선거가 네, 계기였었죠. 그렇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것이 국민 저항의 출발이 됩니다.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부터 시위가 시작됐고 전국으로 퍼졌는데 서울에는 4월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의 개강이 4월 1일이었거든요. 자, 대학생들이 시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시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때 그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시발점이 됐는데 형사들이 쫓갈리면서 학생들을 못 모이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고대 학생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신입생 환영회 때 나눠준 수건을 쓰고 환영회 그런 모임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학생들이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모인 거죠. 이날 월요일이었는데요. 낮 12시 50분경에 한 3,000명 정도가 캠퍼스에 모입니다. 구호는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 이런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교문, 신설동, 종로 여기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그 당시 국회의사당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있는 그 자리인데 이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 유명한 유진호 박사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나와가지고 일단 격려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해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시위하다가 검거된 학생들을 또 석방을 시켜줘요. 경찰도 안전기관을 보장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뭐 총장까지 나서서 설득을 했으니 학생들을 이제 믿고 해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6시 20분쯤 이제 귀가하기 시작했는데 7시 20분쯤에 이 종로 4가에 그 당시 천일극장 앞 사거리에 이 선두가 도달했을 때 갑자기 깡패 100여 명이 몽둥이, 뭐 쇠망치, 쇠사슬 이런 걸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학생들을 무차별 난타하기 시작해서 2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이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고 이걸 말리지를 않았어요. 경찰과 깡패가 결탁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 사건이 그 다음 날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 큰 분노를 일으켜서 더 많이 모이게 돼요. 이것이 4.19 혁명이 된 거죠. 이날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은 이승만 하야를 외치면서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서울에서만 130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 이상의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잦아들질 않았어요. 지방으로 확산이 돼서 부산, 광주, 인천, 목포, 청주 주요 도시로까지 확산이 돼서 수천 명의 학생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시위의 불씨를 더 살렸던 게 각 대학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이 이제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자들의 의로운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시위 동참을 하게 됐다 그러네요. 4월 25일인데요.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런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교수들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학생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굴하지 않았어요. 계엄령을 내리고 군대를 서울로 진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때 군대가 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력을 쓰지를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여전히 하야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 교수의 시위가 있던 다음 날 4월 26일 날 하야 성명을 내게 됩니다. 군인들도 안 거죠. 학생뿐이 아니고
백발의 원로인 교수님들이 오셨고 그쵸. 거기다 또 어. 직장인들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러고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고대생들을 직접 습격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저처럼 머리 검은 교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생을 습격한 주범은 이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마수. 네, 이마수는 그 당시 연예계에서 활동한 정치 깡패였는데요. 연예인들을 자유당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3.15 부정선거를 할 때에도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득표활동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월 18일 그 당시에는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대생들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천일극장이 동대문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마수가 예.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네,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은 왜 정치 깡패 뭐 이정재, 뭐 유지강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혹시나 연관 있지 않나요? 이때 다 살아 있었죠. 이정재는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정치 깡패였습니다. 이력이 독특해요. 일제 강점기 말에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다음에 경찰에서 이제 은퇴하고 저 1953년에 한국전 6.25 전쟁 이후에 동대문 상인연합회 회장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깡패였어요. 그때 별명이 전설의 갱스터 알카포네를 본딴 동대문 카포네, 동카포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개입을 해요. 1954년 4.4 개헌할 당시에 국회 방청석 난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주도했고 1957년에 장충당 공원에서 야당 집회를 테러로 무산시킨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주동을 했고 사무에 화랑동제와 같은 깡패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지광은요 그 2인자였어요. 이정재 고향 후배였고 사무에 화랑동지의 2인자였고 이승만에게 반대하는 야당을 탄압하는 이런 정치 이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1957년 장충단 그 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계 쪽에서 이렇게 비호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임하수 맞죠? 임하수가 고대생을 습격을 하는데 이걸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실장격이에요.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곽영주는 고대생 습격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4월 19일 당시에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기도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낸 그 장본입니다. 이 일로 4.19 혁명 뒤에 이 사람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는데 놀랍게도 곽영주뿐 아니라 이정재, 이마수, 유지광 모두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단기간 복역한 뒤에 모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고 나서 집권을 한 다음에 깡패들을 소탕한다 이렇게 했고 이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들고 깡패들이 거리에서 쭉 나가죠. 네. 맞아요. 1962년 5월 21일 날 군사정권이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들을 일소하겠다 해가지고 이정재를 비롯한 200명의 깡패들을 거리 행진을 시켰어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덕수궁을 출발해서 시내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이 열려서 곽영주, 이정재, 이마수, 유지광에게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그 가운데 잘못을 인정한 유지광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 정치를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때나 지금이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